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과정 노동관계법규 담당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용관계법규 남은 두 가지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고용보험법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직업상담사가 되신다면은 그 중에서도 뭐 그 고용센터 쪽에서 만약에 일을 하신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자주 보실 거고, 근데 또 이제 뭐 교양으로 좀 듣는 분들 같아도 고용보험법은 우리가 실무에서 실생 안에서도 그 좀 접할 일이 많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은 이제 출산휴가급여. 그 다음에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또 뭐 육아휴직급여 뭐 이런 거 다 여기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조금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한번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설명할 때는 일단은 수험생,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좀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 법 조문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웬만하면 문구를 관련 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살려서, 딱딱하지만 시험 문제는 법을 보고 법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그죠? 예. 굳이 제가 웬만하면 풀어서 쓰지 않고 그 문구 그대로 써서 좀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 자,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구직활동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고, 역시나 좋은 말 썼네요. 문장 길고 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정의. 정의도 이제 문제 나오니까 이직. 이자가 저기 이자가 저게 떠날 이자인가? 저도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하여튼 직을 떠나는 거예요. 근로관계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하고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하는데 이직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해고일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잘려가지고 근로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만둬가지고 사표 던지고 나와가지고 그만둘 수도 있고, 사직, 또는 뭐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근로자가 사망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년이 뭐 도래해가지고, 그죠? 정년퇴직으로 그만둘 수도 있고, 이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포괄해가지고 하여튼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를 이직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피보험자라고 돼 있잖아요. 피보험자라는 게 뭐냐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근로자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하면, 물론 요즘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그건 제끼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되면 고용보험 4대 보험 들어주죠. 그때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그러니까 직원을 말하는, 직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피보험자하고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 그걸 이직이라고 하고, 실업은 뭐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노동시장론 공부할 때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무나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뭐예요? 근로와 근로의 의사와 뭐는 있다,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구직활동 해야 돼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도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는 거고, 실업의 인정은 누가 하냐? 직업안정기관에 장의한다. 그래서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같으면 지금 요 내용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물론 저는 아직까지 구직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는 한 적이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냈지만 지금 자영업자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고용센터 가시면 고용센터에서 그날 바로 돈이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대기 기간 일주일 걸어두고 말이죠. 교육 한번 시켜드리고, 그죠? 뭐 요즘에는 온라인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유의사항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그죠? 뭐 부정수급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재취업이 되면은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2주 뒤에 오세요, 4주 뒤에 오세요. 기간을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언제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그동안에 놀다가 오세요 이게 아니고 뭡니까? 구직활동 하고 오세요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직활동 했으면 이제 뭐 명함이라도 받아온다든가 뭐 요즘 예전에는 그랬어요. 명함이라도 받아오라고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해진 날짜에 이제 다시 가는 거죠. 언제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갔을 때 그 고용센터에 있는 그 직업 상담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동안에 그러면은 선생님이 구직활동을 하셨는지 뭐 일자리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뭐 이제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확인이 되면 아 이분이 구직활동을 하셨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업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럼 선생님 그 기간 동안은 실업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직급여가 나오는 거죠. 통장으로 쏙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근로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개월 미만 동안에 고용되는 사람, 한 달 미만으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일주일 계약직으로 썼다. 일주일만 근무하자. 그것도 일용직.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뭐 건설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하루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는 뭐 식당에서 파출부 형태로 이렇게 갑자기 뭐 직원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대타로 불러가지고 쓰는 거 뭐 그렇게 그런 분들 하루하루씩 일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용직이죠. 근데 꼭 그렇게 하루하루만 일하는 사람만 일용직이 아니고 1개월 미만으로만 쓰면 일용직으로 들어갑니다. 개념의 정의가.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사업이 뭐가 있냐? 고용보험법이니까 고용보험 사업을 하겠죠. 첫 번째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오늘 배울 법령도 직업능력개발법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그 고용보험 기금 가지고 실업급여만 주는 게 아니고 뭐 계좌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카드 만들어줘 가지고 교육도 많이 받잖아요. 무료로. 그죠? 그런 뭐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 수강하고 뭐 제가 하는 강의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직업상담사 강좌 들으실 때 보면은 그 계좌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부담분은 얼마 안 내고 거의 이제 나라에서 비용 지원해 줘가지고 그게 이제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 이제 하니까 그죠? 좋죠. 그다음에 실업급여.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실직하고 받는 거 이제 실업급여로 얘기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하자면은 구직급여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업급여라는 게 구직급여죠. 구직활동 하니까 주는 거. 그래서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 취업이 촉진하도록 그러니까 빨리 일자리 구할 수 있게끔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취업촉진수당에는 뭐가 있냐 봤더니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다음에 이주비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내기 좋거든요. 어떻게 내겠어요? 다음 중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세요. 그 네 가지 말고 다른 거. 외울 때는 예전에 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조기 재취업 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조직 그죠? 조직 광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는 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노무사 시험 볼 때 학원에서는 그 강의하던 선생님이 광주 조직으로 외우라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외우기는 쉬운데 광주 조직. 근데 고향이 저기 뭐야 광주광역시거나 경기도 광주시인 분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왜 광주 조직이 광주만 있냐? 왜 또 광주 조직이야?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조직 광이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어쨌든 뭐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예. 또 지역적인 뭐 그런 것도 또 논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암기하기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번 설명을 해본 그렇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다른 의도는 없고, 예. 뭐 지역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예. 이것도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죠. 예. 뭐 사업을 많이 하네요. 우리가 많이 받는 거고. 예. 그다음에 수급권의 보호.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것도 시험에 나와. 요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양도 또는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양도하는 거는 뭐예요? 누가 남한테 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또 누가 이제 뭐 요즘 학교 폭력도 많지만 뭐 학교 폭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나와도 또 그런 나쁜 놈들이 이렇게 또 막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판단력이 좀 흐린 그런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막 야 너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바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양도 못하게 해놨고 그다음에 압류나 담보로도 제공 못하게끔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구직활동할 때 나라에서 주려고 그 고용보험 기금 모아가지고 주는 건데 그걸 또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그 압류를 걸거나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뭐 대출 받고 하는 용도로 쓴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그죠?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원래 임금을 받으면은 임금에 대해서는 뭐 근로소득세도 내고 여러 가지 뭐 보험료도 내는데 이거는 이제 벼룩의 간을 내먹을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자, 이건 예전에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은 욕을 2번 한다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18 뒤에 공 하나 붙어 있지만 18 이렇게 해가지고 욕 2번 하면 외우기 쉽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직일 그러니까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 이직일 이전 몇 개월,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 기간,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해요. 근데 여기 뭐라 해요? 통산화요. 그러니까 통산했으니까 쭉 이어서 근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늘 퇴직했는데 오늘 퇴직한 날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여기서 찔끔 근무하고 여기서 또 찔끔 근무하고 여기서 또 찔끔 이렇게 근무했을 수도 있죠. 좀 뭐 부침이 많아가지고 회사를 여러 군데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각각의 기간 동안에 그 피보험 단위 기간을 다 합산해 준다는 거예요. 통산한다는 게. 물론 내가 그 중간에 그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기간 날라가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게 아니고 쭉 여기서만 몇 달 근무하고 이렇게 있다면은 그건 합산해가지고 통산해가지고 180일 요건에 따져주는 겁니다.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180일.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이제 유의사항이 180일이라고 하니까 6개월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은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빠져요. 유급휴일로. 그래서 이제 안 나와도 돈을 주죠. 일요일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되는 거예요. 무급휴무일. 예? 그러니까 급여 계산할 때 안 들어가요. 임금 산정할 때.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빠져요.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고용보험 그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뭐 31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토요일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은 모자랍니다. 180일에.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재직하시는 게 좋죠. 물론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일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피보험 단위 기간에 들어가요. 왜냐면 일을 했으니까 유급으로 처리됐을 거고 그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에는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딱 5일 근무만 하는 사업장 그러면은 토요일이 빠집니다. 예. 그 이직일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그 고용관계가 끝난 날을 말하는 거죠. 그 끝난 날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예. 통산한다는 말도 무슨 뜻이냐면은 쭉 이어가지고 근무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18개월 동안에 여기서 찔끔이라고 여기서 찔끔이라고 여기서 찔끔이라고 이렇게 조금씩 일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좀 부침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옮겼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면은 각각의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들 있잖아요. 그거를 합산해 준다는 거예요. 합산. 통산한다는 게 붙여가지고 다 이어준다는 겁니다. 꼭 한 회사에서 쭉 이어가지고 180일 근무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이제 좀 교양으로 실무로 좀 알고 계실 거는 180일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또 오해를 하시는 게 6개월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말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라는 거는 그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으면 고용보험료를 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주 5일제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5일 동안은 근무했으니까 급여가 나올 거고, 그럼 나오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떼겠죠. 그러니까 주 5일제 사업장이면은 5일치는 그 급여가 나가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니까 주휴일은 쉬지만 유급이란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일요일도 급여가 나가잖아요. 유급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6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는데 토요일은 안 나오면은 그냥 무급이에요. 그냥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달 근무하면은 피보험 단위 기간이 31일이 나올 수가 없죠. 딱 5일만 근무한다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은 180일에 한참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내가 180일을 채우겠다고 하면은 6개월이 아니라 한 8개월 이상, 7, 8개월 정도 이렇게 좀 충분히 좀 8개월 이상은 좀 근무를 해야지 되는 거고, 물론 토요일 날도 나와서 일한다. 그러면 토요일도 들어가겠죠. 유급으로.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상관없는데 토요일 날 안 나오는 사업장 같으면은 6개월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일을 안 해야 실업자잖아요. 그죠? 그 노동시장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실업자의 정의가 뭐예요?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죠? 구직 활동을 했다. 그죠? 예. 그다음 세 번째,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직 사유라는 거는 그만두게 된 사유가 수급 자격, 수급이라는 게 받는다 이거에 받는다. 예? 삼국지에서 나오는 뭐 적장의 머리 이게 아니고, 예? 수급 자격,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거.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딱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그 직업 상담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구직 활동했는지를. 그죠? 그다음에 실업의 신고. 예. 실업의 신고가 뭐냐? 써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직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체 없이 14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곧바로 어디로 가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가지고 실업을 신고해라. 그죠? 예. 그다음에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포함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나 실업자가 됐습니다 신고하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세요. 구직 신청. 그다음에 나 고용보험법상에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 인정해 주세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직급여라는 게 구직자한테 주는 거예요. 구직활동 하니까. 구직활동에 보태서 쓰시라고 주는 거니까 당연히 구직 신청도 해야 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도 하는 거죠. 그죠? 나는 돈만 받아먹겠다.
나는 구직활동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직급여 안 주겠죠. 예. 세 번째,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그다음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이직확인서. 들어보셨죠?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건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 보통의 경우는 직원이 퇴직을 하면은 상실신고만 하면 돼요. 4대 보험 상실신고. 굳이 이직확인서 접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탈 때만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만약에 이 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이직을 했다, 퇴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요구하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전산으로 그냥 이직확인서도 내죠. 예. 그 이직확인서에 뭘 적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다음에 하루 근무시간 이런 걸 적어요. 이거 왜 적냐면은 그 이직확인서에다가 이 사람의 입사 날짜, 퇴직 날짜,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적어야 이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는지 권고사직으로 그만뒀는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직 사유 적고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게끔 그 평균 임금 산정 내역을 적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적고, 그래야 정확하게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고용센터에서. 그래야 이제 그 구직급여가 나가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제 사업주한테 요청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요청받은 사업주는 그죠? 이직확인서를 당연히 발급해 줘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요청하기 전에 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럼 구직급여는 얼마를 주느냐? 하루치 평균 임금 기준으로 주는데, 평균 임금의 몇 프로? 60%. 바뀌었죠? 예전에는 50%였어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평균 임금의 50%. 예, 기초일액이 말이 꼬였네요. 50%에서 60%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기초일액도 최저임금의 지금 80%로 돼 있죠. 옛날에는 90%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그 최저임금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전보다 상대적으로 좀 올랐고, 대신에 구직급여에 그 수령할 수 있는 액수도 올려주려고. 그래서 평균 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그 기초일액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니고 이제 80%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60% 8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정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을 그 수급 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월급이 좀 많지 않은 분들은 평균 임금의 60%를 계산하잖아요. 일당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60%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 하한선이 이거라는 거예요. 최저 구직급여 일액. 최저임금의 80%.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그 최저 구직급여 일액, 쉽게 이해해서 평균 임금, 최저임금의 한 80% 선에서 대부분 많이 받죠. 그리고 그 구직급여가 그 뭐 이 상한액이 또 정해져 있어요. 상한액하고 이 최저 구직급여 일액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용도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느냐?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1년 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준다.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신청하라는 거예요. 왜? 뭉개고 있다가 한 퇴직하고 11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용센터 가가지고 실업급여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대로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가지고 뭐 한 240일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미 11개월 지나가지고 갔으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2개월 내에 준다고 돼 있으니까 한 달치밖에 못 타먹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가시라는 거.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해도 돼요. 이제 퇴사를 하셨으면은 빨리빨리 다른 일자리 구하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일자리를 구해야 주는 거니까, 그죠? 계속 그냥 일 그만두고 계속 그냥 이렇게 쉬고 계시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좀 있죠. 다만 12개월의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게 뭔가는 적어놨어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존속이면 자기 부모님이고 비속이면 자녀겠죠. 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이런 경우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예요. 이런 사유 때문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임신해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12개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12개월 확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연장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됐어요?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 기간에 직업안정 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고용센터는 그죠? 신고한 경우에는 뭐라 됐어요? 4년을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조금 연장해 주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여유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개월 딱 됐다고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최대가 4년이라는 겁니다. 4년. 그 다음에 일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뭐라고 자 볼까요? 지금 산재보험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가지고 이직했고 이직 기간 동안에 취업 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 기간과 부상 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 의사소견. 이것도 말이 좀 긴데 일단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요양을 위해서 이가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한 경우 이게 뭐냐면 자 앞에 요 신고를 한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신고 이거 연장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요 신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거 산재로 요양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 경우는 내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보상 신청했으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 신청한 거 가지고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따로 또 중복해가지고 고용센터에다가 나 지금 아파가지고 당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연기해 주세요. 이걸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고한 걸 보겠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본인이 산재는 아니지만 뭐 산재 이외에도 질병이나 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단서 받은 게 있으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업주가 확인해 주는 경우 이거 왜 이렇게 써 있냐면은 산재가 아니고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저히 이제 연차휴가 같은 거를 써가지고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에는 조금 안 된다. 상황이 시간이 좀 휴가 그리고 회사에서는 별도의 휴가를 줘가지고 무한정 기다려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질병 치료 때문에 퇴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거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유가. 다만 제가 지금 얘기한 구구절절히 얘기한 사정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용센터에다가 이런 얘기하면은 고용센터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거를 사업주한테 문답서 같은 걸 보내요. 질문지를 그렇게 딱 이 직원이 기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맞습니까? 이 직원이 어떤 질병 때문에 퇴사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질병을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를 줘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들 쭉 질문지가 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사업주가 답을 쓰겠죠. 그래가지고 고용센터에다가 답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냈으니까 이게 의견서가 갔겠죠. 그래서 확인된 경우 이러면은 별도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해달라고 신청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대기기간은 7일. 예. 실업신고일부터 기산해서 7일은 대기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7일치는 안 나가겠죠. 그 구직급여가. 그런데 누구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외를 뒀으니까 문제로 내기 좋겠죠. 그다음에 요 표.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요것도 좀 바뀌었죠. 옛날에는 90일이었어요. 늘어났죠. 기간이 120일. 적어도 한 4개월 동안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며칠 270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1년 동안은 못 받네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길어져요. 그죠? 예. 뭐, 아유, 왜 젊은 사람은 적게 줘요?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도 늙을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 공평하게 50세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뭐,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받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좀 더 보호를 두텁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50세 이상에다가 장애인이라고 써도 되겠죠. 예,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예. 그다음에 수급 자격 제한 사유. 그러니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못 받는데, 뭐 볼까요? 중대한 규칙 사유로 해고된 경우. 그러니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속된 말로 잘린 거, 또는 개인 사정,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거. 두 번째 거는 상식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규칙 사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적인 해고는 괜찮아요. 통상적인 해고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대한 규칙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해 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죠? 그다음에 또는 이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이거는 일 안 하려고 안 나온 사람한테 무슨 구직급여를 주겠냐 이거죠. 예. 예. 무단결근, 결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용서가 없어요. 일단 법 보면은 이 결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뭐 조금 자비가 없습니다. 법도 그렇죠. 여기도 지금. 예. 해고를 다툴 때도 무단결근하다가 해고당한 경우는 뭐 부당해고 해봐야 뭐 좀 그래요. 예. 이기기 힘들어요. 예.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안 나왔는데 뭐 해고를 왜 다퉈 이렇게 볼 테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근을 하면 안 된다. 예. 자, 그다음에 부정행위 행위에 따른 급여 지급 제한. 예. 부정수급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면 좀 그런 거예요. 예.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려는 욕구를 가진 유혹에 노출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안 주겠다. 단 그 이후에,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확대해서 안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회사를 퇴사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했어요.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뱉어내야 되겠죠. 안 주고, 받은 건 토해내고 남은 기간 안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반성하고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퇴사했는데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됐다. 그러면 그거 너 저번에 부정수급했지 하면서 안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질진 않다. 예.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에서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한테는 육아휴직급여를 준다. 옛날에는 180일이 아니고 1년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좀 확대해서 혜택받게 해주려고 180일로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180일.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가지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육아휴직 갈 수 있죠. 옛날 같으면 회사 들어가가지고 1년 이상 돼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아휴직 들어간 날 기준으로 한 달 뒤부터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육아휴직 들어가가지고 한 달 지나서 달달이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좀 돈에 여유가 있다. 나중에 목돈으로 받고 싶다. 또는 뭐 집사람이 내가 육아휴직 간 거를 모르고 뭐 좀 그래. 그러면 나는 나중에 비자금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 좀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라면은 그러니까 육아휴직 끝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1년 내에 이제 신청하면 되니까 한목에 받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신뢰를 해야죠, 서로 간에. 어쨌든 그다음에
다만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하기 힘든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내에 신청할 수도 있다. 요런 여기 써 있죠, 사유는. 심지어 감옥에 갔다 오느라고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요. 30일 뒤에, 그죠? 갔다 와서 30일 뒤에, 그죠? 30일 이내에 또 오해하면 안 돼. 30일 이내에. 그다음에 지급 제한, 안 줘도 되는 경우, 받을 수 없는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퇴직하면 안 돼요. 퇴직 안 하고 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됐어요? 취업한 경우도 안 줘요. 취업한 경우도. 취업했으니까 취업하면은 휴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퇴직하거나 취업하면 안 준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주면은 중복해서 수령을 못 해요. 써 있죠. 회사에서 사업주한테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육아휴직 갔다고 급여를 주면은 그 받은 것만큼 감액하고 주더라고요. 중복 수령 안 되게. 요 근거 때문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안 주겠다. 안 주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모질진 않아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자녀에 대해서 내가 육아휴직 신청하면은 그때는 또 새로운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너 저번에 육아휴직 허위 부정수급했으니까 이번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한 거 안 줘.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화면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아직까지 많이 활용 안 하지만 육아휴직만 허용되는 게 아니고 육아휴직을 하면 아예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근무시간 줄여가지고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도 요건이 똑같아요. 육아휴직급여하고, 그죠? 180일 이상.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써먹는 방법. 보니까 뭐라 됐어요?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까지 단축급여 지급받을 때. 요거까지는 그 육아휴직급여랑 똑같죠. 차이점은 요 뒤에. 차이점이 없네. 출산휴가 보겠습니다. 출산연휴휴가급여.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여놨네요, 제가. 출산휴가급여. 예전에는 출산휴가만 줬는데 지금은 출산휴가도 주고 유산휴가도 주고 사산휴가도 주고 뭐 배우자 출산휴가도 주고 많아졌어요. 준다. 어떨 때 받을 수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80일. 똑같죠, 육아휴직급여랑. 근데 차이점은 저 빨간색. 끝난 날 이전. 그러니까 뭐냐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들어가기 이전 180일인데 출산전휴휴가급여 같은 거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18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받기가 쉬운 거예요. 요건이 더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급여 같은 거는 180일을 이미 다 채워놓고 나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휴가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나오고 하면 고용보험 계약 기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휴가가 끝난 날 이전 180일이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것도 육아휴직하고 동일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그죠? 그다음에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 시험에 나왔던 게 저기 보세요. 4번에 보험료의 반환을 보험금의 지급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게 나온 적 있었어요. 보험료의 지급, 보험료의 납부 이렇게. 보험료의 반환이라는 거는 잘못 거둔 보험료 돌려주는다는 뜻이잖아요.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7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다음 중 뭐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가 아닌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실업급여 주는 용도로 많이 하죠. 걷어가지고 보험료 걷어가지고. 그다음에 심사와 재심사. 고용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의 급여와 출산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심사관한테 심사 청구. 심사 청구해가지고 결과에 만족을 못하겠으면 심사위원회,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주겠습니다 하고 안 줬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심사관한테 심사청구. 근데 심사청구 해가지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안날로부터 90일. 재심사는 재심사 결정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90. 그럼 이거는 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해서 재판단 청구로 본다. 이런 거. 이건 절차 규정이니까 화면 정지하시고 담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리인 선임. 심사 청구할 때 대리인도 가능하다. 소송 같은 거는 대부분 다 대리인 변호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 심판 같은 건데 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청구인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 또는 이제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법인일 때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그러니까 회사가 무슨 뭐 고용 장려금 같은 거 신청했는데 안 나온다 또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임원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변호사나 노무사, 그다음에 위원회 허가를 받은 사람, 그다음에 원처분의 집행정지. 심사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실업급여를 안 주겠다, 부지급 통보를 냈다. 그럼 부지급 통보가 원처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하면은 만약에 집행정지하면은 부지급 통보의 집행정지면은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집행정지니까 부지급 통보를 받았을 때 심사청구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결과가 나오고 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심사청구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효과가. 그죠? 예외는 있지만 이렇게 직권으로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원칙은 집행정지. 그러니까 이의제기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행정청의 처분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내가 이의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청의 처분이 뒤집어지거나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효력이. 그다음에 직원안정기관의 장, 보통 이제 고용센터를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뭐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무슨 지원금 같은 거 그런 경우는 통지 받으면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 이거는 요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문서로 알려라는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법. 왜 빨간색을 해놨냐면 목적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생애에 걸친 산업협력, 그러니까 산업협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업협력이 아니고 뭐 산업 현장과 별개로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업 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촉진, 고용 안정,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능력 중심, 좋아하는 말이죠.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 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고 좋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정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는 거. 그다음에 개발 사업.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훈련 과정, 매체 개발. 하여튼 이런 사업 하는 거죠. 딱 봐도 사업이겠네 하는 거.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공공이 있고 지정이 있어요. 공공훈련 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훈련을 위해 가지고 설치한 시설. 그래가지고 누구의 승인을 받았어요? 노동부 장관. 어디 나오든지 장관하면 노동부 장관. 그죠? 노동부 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서 설치했다. 그다음에 지정 직업훈련 시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서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시설들 가면은 이렇게 노동부 장관 뭐 지정 딱 이렇게 있잖아요. 뭐 편말 같은 거 그죠? 예. 그리고 뭐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도 점검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뭐 운영되고 있는지도 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여기서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됐네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그러면 틀리겠죠. 예. 기능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 기술자 과정 또는 학위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평소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예. 기능대학. 이게 이런 게 뭐냐 그러면은 기능대학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이걸 여기서 뭐 단어를 틀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그건 심술구 준 거고, 그죠? 기능대학이 답이 되게끔, 그죠?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생애에 걸쳐서 평생 교육, 생애에 걸쳐서. 그다음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좋은 말이죠.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노사의 협력, 그죠? 예. 균등한 기회 보장, 빨간색, 그죠? 예, 이렇게. 그다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뭐 이렇게 무한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업능력 개발법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막 이렇게 쫙 열거된 거 많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좀 추려서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돼야 된다. 누구를 중요시 해줘야 되냐? 고령자하고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이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뭐 5.18 민주유공자, 다 유공자죠. 예, 그다음에 제대군인, 전역 예정자,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면은 조금 사회에 적응하기 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재취업할 수 있게끔, 그죠? 예. 여성 근로자. 여성도 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6번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없다는 얘기는 그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 양성평등이 실현됐으면 되어 있을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필요가 있다고 봐가지고 남아 있어요. 6번. 그 다음에 7번 중소기업 근로자 아직 남아 있고 8번 삭제됐어요. 필요 없나 뭐예요? 제조업의 생산직 종사자 삭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감이 오죠. 문제 내기 좋잖아요. 이러면은 다음 중 중요시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제조업의 생산직 종사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틀린 문제 만들면 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도 나왔었어요. 제조업의 사무직 종사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낼 필요 없죠. 그냥 제조업의 생산직 종사자 해도 되겠죠. 옛날에는 있던 건데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근데 9번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 정해서 쓰는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이죠. 예.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게 다 뭐예요? 비정규직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보호해주라 이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직업능력 그 개발 카드인가요? 뭐 그런 것도 보니까 그 비정규직 근로자분들 같으면은 조금 뭐 혜택이 더 있던가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카드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본 원칙 중에 또 5번째예요. 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뭐 산업 현장과 별개로 그러면 틀리는 거죠. 예. 산업 협력 연계. 6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에 수요가 반영된다. 그죠? 이게 실컷 가르쳐놨는데, 예? 실컷 가르쳐놨는데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신나게 그냥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미싱사 업무 그냥 미싱 박는 거 그냥 막 박음질 막 용도 그릴 정도로 막 미싱 박는 게 막 기술이 그런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막 했는데 다 자동화돼 가지고 뭐 공장에서는 뭐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나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보면은 그 저도 보니까 그 직업 훈련 기관들 이렇게 교육 과정들도 시대가 지날수록 좀 변화가 있더라고요. 예. 교육 과정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제과 제빵 많았었어요. 옛날에. 예. 제과 제빵. 어딜 가든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뭐 이런 직업 학교 같은 데 가보면은 제과 제빵 과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왜?
자, 빵 공장에서 빵이 나오니까 그 뭐 이렇게 좀 예전처럼 이렇게 그 제과점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수요가 반영되더라. 그리고 뭐 새로 뜨는 것들 보면 이제 뭐 커피 바리스타 과정도 그것도 벌써 유행 좀 지나긴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과 제빵 좀 줄어들고 그 뒤에 바리스타 과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다 고려한 거죠. 예. 그다음에 훈련 계약의 권리와 의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사업주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은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아니고 별도의 훈련 계약을. 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요기 잘 나와요 시험에. 예, 요거. 자, 5년 이내로, 그죠?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5년 이내로 하고 훈련 기간의 3배를 넘을 수 없고 5하고 3. 저는 예전에 외울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오삼불고기라고 외우라고. 오삼불고기 맛있잖아요. 이제 오삼불고기 그렇게. 예. 5년 3배. 그다음에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훈련 계약 체결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근로자로 보겠다는 거. 그 근로자로 본다 그러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임금도 주고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법의 어떤 의무에서 사업주가. 그다음에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이게 법정 근로시간 말하는 거예요. 일주에 40시간, 하루 8시간. 예. 그 내에 훈련을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면은 그 기준 근로시간 외에 더 할 수 있다. 연장해서 할 수 있다.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 근로시간 외의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면은 예, 그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예외를 좀 인정해 줬네요. 근데 만약에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거라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훈련수당. 예, 훈련수당 지급할 수 있고 요거 재해위로금 잘 나옵니다. 요거 재해위로금. 근로자라면은 재해가 발생하면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상관없는데 그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근로자로 보기는 힘드니까 근데 보호는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재해위로금을 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보상은 받게 해주려고 재해위로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왜 제외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산재보험 적용받는 사람은 산재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해위로금 줘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위탁하고 관련된 내용은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 여기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저기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미성년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보기로 내기 좋겠죠. 요거는 미성년자를.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상의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죠. 예. 무슨 불고기? 오삼불고기. 예.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하고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3배, 그죠? 설날에 3배 이렇게 외워도 되고 뭐 하여튼 외운데 수험생 분들은. 예. 두 번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거.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거는 해당이 없죠. 예. 4번. 나머지는 다. 그리고 이 직업능력 개발법도 그 변화가 자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2021년에 지금 촬영된 영상이니까 한 3, 4년 뒤에 혹시라도 뭐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 분이라면 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또 뭐가 빠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3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그 경제적 약자, 이거 기초수급권자 이거 들어가고 고령자도 들어가고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도 들어간다 그랬고
그죠? 그러면 그다음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번 기역, 니은, 디귿. 그죠? 예. 4번 고용보험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직, 끝나는 거. 그죠? 예. 그다음에 실업. 또 맞는 말. 4번이 써놨네. 버튼을 빨리 눌러가지고. 자, 그다음에 3번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가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예. 또 맞는 말이니까. 이런 근로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 그죠? 예.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만 일용직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그다음 5번째 예. 고용보험법. 자, 고용보험법상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 배우자의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언제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어요? 30일 이내. 그다음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갔다 왔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출소해가지고 30일 이내에 가면 돼요, 그죠? 예. 답이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드리고 좀 법이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2가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2가지 남았는데 좀 기타 법령 그것들도 조금 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마지막까지 좀 힘내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